안녕하세요. 닥터 BTS 김주명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번 연속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유방암의 A형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잠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브라카 유전자 변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브라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BTS 브라카 유전자는 브레스트 캔서 지인의 약자인데요. 거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브라카1, 브라카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면요. 정상 DNA가 손상이 됐어요. 걔를 복구를 해서 종양이 안 생기도록 하는 유전자가 브라카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종양이 억제가 안 되니까 암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얘는 상염생체 우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브라카 유전자 변형이 있다. 그러면 자녀가 이 브라카 유전자 변형을 가질 확률은 50%나 돼요. 그리고 남자도 연관이 있는 유전자고요. 보통 혈액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매우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냐 없냐를 충분히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가장 유명해진 거는 사실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디안젤리나 이펙트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만큼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이 유전자의 검사와 예방 수술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자,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이 유방암 환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난소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어머니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브라카1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검사를 했더니 본인도 브라카1 유전자 변이가 있고요. 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에 양쪽 유방 전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유방이 아니고 재건 수술을 바로 했고요. 2015년 3월에 양쪽 난소를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소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브라카 유전자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방암 위험도를 따져보면 약 1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명 중에 1명 정도가 유방암에 걸리더라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좀 말씀드리는데 브라카1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브라카2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대략 70% 정도 유방암이 생기더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위험도가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브라카1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하면 대략 한 50%까지 난소암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브라카2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 정도 난소암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도는 거의 없죠, 사실. 남자 유방암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암은 아닌데 브라카1 변이가 있을 때는 약간 올라간다 정도인데 브라카2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남성 유방암이 무려 7%나 발생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카1, 2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브라카1, 2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브라카1 같은 경우에는 17번 염색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브라카2 같은 경우에는 13번 염색체에 이제 위치를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브라카1은 유방암 중에서 3중 음성이 훨씬 많고요. 브라카2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저희가 3중 음성이 훨씬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브라카2는 조금 더 덜 공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브라카1 유전자가 있거나 브라카2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자, 난소암도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방적인 수술을 훨씬 더 권유하고 있고요. 브라카1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35에서 40세, 30대 후반에 수술하기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브라카2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세, 40세 초반에 그때 시행하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했을 때는 난소암의 발생률을 최대 96%까지 저희가 억제를 시킬 수 있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저희가 억제를 시키는데 폐경전에 시행할수록 그 확률은 더욱더 올라갑니다. 이제 이 난소를 양쪽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한 뒤에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출산이 내가 미정이다 그러면 난자를 일부를 채취를 해서 냉동을 하고 보관을 한 다음에 이 수술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데요. 이는 브라카1에서 브라카2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브라카1이 조금 더 공격적인 삼중음성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예방적으로 유방을 양쪽 다 절개를 했을 때는 유방암이 90%까지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내가 만약 가족력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이다, 또는 내 딸이 유방암이다,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제 양쪽 다 유방암을 제거를 했을 때는 앞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바로 재건 수술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게 산정특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수술할 수 있지만 이제 본인 부담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방적으로 항호르몬제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저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편에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타목시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항호르몬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방적으로 이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좀 더 많은 브라카2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데, 5년 정도 타목시펜을 먹었을 때는 유방암이 최대 약 한 50% 정도 발생률이 떨어지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카1에서도 사실 효과적인데요. 왜냐하면 브라카1은 3중 음성 유방암이 좀 더 많지만 브라카1이 반드시 3중 음성도 아니고, 브라카1이더라도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발 예방 차원에서는 타목시펜을 브라카1이 있더라도 드시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3중 음성 유방암이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림파자라는 약이고요. 자, 브라카 변이가 있을 때는 이 파프 억제제인 림파자 약을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연구한 게 사실 있어요. 올림피아라는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브라카1 변이가 있는 조기 유방암 환자가 이 림파자 약을 먹었을 때 재발률과 전이율이 무려 35%나 감소를 했고요. 사망률은 28%나 감소를 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학회에서는 많이 추천을 하는 약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유방암 환자는 이 약을 드실 수가 없어요. 이제 전이 유방암 환자나 재발 유방암 환자들은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조기 유방암 환자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좀 어려워서 이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정도 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방전 수술을 조금 꺼려진다, 나는 예방전 수술을 하지 않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방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방 초음파랑 유방 촬영을 매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관례고요. 그 다음에 난소 같은 경우에도 난소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난소 초음파와 CA125라는 암 표지자 검사를 6개월 또는 1년마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하시냐면 수술할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내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워낙 고가의 검사이다 보니까 아무나 저희가 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검사 자체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좀 드는데, 이 유전자 검사의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일단 내가 유방암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삼촌 이내, 이 중에서 남자 포함해서 한 명이라도 유방암이 있거나 난소암이 있거나 남성 유방암이 있거나 전이성 전립선암이 있거나 췌장암이 있는 분들이 한 명 이상 있으면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유방암인데 동시에 난소암이 걸리거나 동시에 췌장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암이 생긴 거죠. 이런 분들도 건강보험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 유방암이 동시에 생겼다, 이런 분들도 검사 대상자고요. 40세 이하인데 유방암이 생겼다, 이런 분들도 대상자고요. 아니면 내가 60세 미만인데 3중 음성 유방암이 나왔다, 이런 분들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인데 유방암이 걸렸다, 이분도 대상자고요. 상피성 난소암이라는 거에 걸린 분들도 대상자고요. 또는 내가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의 가족이다, 이제 환자의 부모거나 환자의 형제 자매거나 형제의 자녀거나 이런 분들도 모두 다 검사의 대상자예요.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혈액으로만 검사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쭉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브라카 유전자 변이는 사실 전체 인구의 0.2에서 0.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수의 유전자 변이 확률인데, 하지만 이제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암 발생률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검사의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인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예방적 난소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방적으로 유방 수술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들을 미리 함으로써 유방암과 난소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BTS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